이번에 리플 측에서 미국 SEC 측에 합의금을 지불했다 관련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앞서 아날리사토레스 담당 판사 측에서는 리플 측이 약 1375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얼마 전에 리플 측에서 1.2억 달러, 한화로 따져봤을 때 1600억 정도 규모의 XRP 토큰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모 측면에서도 시기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리플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XRP를 대규모 매도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SEC 측에 합의금을 지불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 자체가 돌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딱 객관적인 팩트만 두고 살펴봤을 때 리플 측에서는 소송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트위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혀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식 저희 채널 차원에서 찾아봤을 때도 단순한 소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리플 측에서 최종 판결 이후에 한 달 안에 합의금을 내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합의금 지불이 될 것으로 보이고 리플과 SEC 소송에서 항소 마감일이 10월 6일인데요. 합의금까지도 마무리가 된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항소 없이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접수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긴급 속보로서 다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이벤트는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2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소통과 즐거움으로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호재 추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 JP모건 그리고 글로벌 금융 컨설팅사 올리버 와이먼 측에서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경 간의 송금 시장에서 리플의 입지 자체가 공고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무려 16조 원 정도가 수수료로서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이렇게 강조를 남겼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현재 글로벌 송금망을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의 대안으로서 리플을 지목을 하면서 세계 송금 시장이 리플 중심으로 개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SEC 측과의 소송까지도 종결됐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이 국경 간의 송금망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하루에 최소 1339조, 최대 2경 6772조 정도 규모의 결제량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리플 코인 개당 가격이 134만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수요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니까 리플이 폭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는 게 바로 이번 9월달 청문회입니다.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측에서는 9월 10일, 그리고 9월 18일, 그리고 9월 23일까지 이렇게 3차례 정도 암호화폐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3일인데요. 이때 SEC 측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포함해서 5인의 SEC 위원 전부가 출석할 계획이고 SEC 집행부 전체가 소집이 된 만큼 이 자리에서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보여왔던 규제 행보를 질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가 갠슬러 위원장에 대한 해임까지도 공언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원들도 SEC에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청문회를 3번이나 연다는 것 자체가 현재 코인 시장 규제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갠슬러가 크게 질책당할 것으로 보이고 CFTC로서 코인 시장 규제 감독 권한 이전까지도 논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가 리플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차트까지도 살펴봤을 때 740원 구간 지지받고 재차 반등에 성공을 했죠. 해당 740원 같은 경우는 리플의 주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켜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비트코인을 필두로서 반등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 이대로 이전 거래를 음봉 채워내면서 시장까지도 마감이 된다면 이대로 200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플 관련 호재 설명드렸고 추가적인 이슈 발생하면 후속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신속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급등 예상 알트코인 단타 종목 분석까지도 도움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종목 세이코인입니다. 함께 차트 살펴보고 현재 흐름 어떤지 상승 호재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분석 도움드려보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세이, SE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서 코인 시장 조정받으면서
세이코인도 지금 약세장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360원 중반대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락세를 멈췄죠. 추세지표인 RSI도 지금 고개 들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당 가격대 자체가 이전에도 주요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 반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로서 시장 전반이 폭락했을 때 해당 구간을 뚫고 내려왔었지만 빠르게 회복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수익 저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 웹3 관련 선두를 달리는 프로젝트로서 이번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된 글로벌 대형 투자사의 신작 게임 다크타임즈까지도 수위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까 애니모카에 투자를 받은 게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받는 기대감도 상당하고 그만큼 흥행도 성공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세이코인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급 들어오면서 404원까지 10% 수익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알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속보 호재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신청 이벤트, 그리고 정보 커뮤니티방에 대한 입장, 실시간 속보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성함이나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신 이후에 화면 최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까지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답답함과 방향성을 못 잡고 업비트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궁금점들 여러가지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을 하시는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과연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확률이 낮은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배추 농사를 짓는 A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배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A라는 농부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재배한 배추를 판매를 안 하고 내년에 팔 생각으로서 계속 묵혀두고 더 상승했을 때 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배추를 계속 재배만 하고 묵혀두는 A라는 농부예요. 똑같이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B라는 농부는 배추를 계속 묵혀놓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재배하면 그때그때 쌓인 배추들을 판매해서 현금 자산을 계속 확보하는 농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배추 가격이 지금 5,000원이어도 판매를 하고 다음 달에 6,000원이 돼도 그냥 바로바로 판매를 했는데요. 물론 농부 A는 배추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속 기뻐했지만 언제 그 배추 가격이 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도 계속 배추를 묵혀두기만 했었고, 농부 B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적당한 선에서 계속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계속 배추를 묵혀두던 A 농부는요, 모아둔 배추들의 50% 이상이 전부 다 상해버려서 판매조차 어려운 상품으로 결국에 다 폐기를 선택했는데, 반면에 계속 배추를 재배할 때마다 판매했던 B 농부 같은 경우는 일부 배추를 폐기하긴 했지만 남겨놓았던 배추가 크게 없었고 전부 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타격은 크게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경우의 수라는 확률 싸움의 이해도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섭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당연히 배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면 농부 A가 결과적으로 돈을 더 벌겠지만, 이 내용의 함정은요, 배추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 단 한 가지 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고, 막다른 길이 나오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A라는 배추를 묵혀두는 농부는요, 배추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런 불안함에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갑자기 폭우, 날씨의 변수, 갑자기 떨어지는 배추 가격까지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의 경우 수가 훨씬 더 많았고, 잘 됐을 때의 경우 수는 딱 한 가지, 배추 가격이 오른 경우 제외하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농부 B씨는요, 그 즉시 배추를 판매하면서 현금 자산을 계속 확보하는 농부입니다. 만약에 배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낮은 가격에 판매한 배추 가격이 아쉽겠지만, 배추 가격이 계속 상승했을 때도 생산하는 배추를 판매하면서 현금 자산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폭우, 그리고 날씨의 변수, 여러가지 갑자기 떨어지는 배추 가격에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겨도 그 폭락하는 순간에 배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격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농부 B씨의 경우의 수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계속적으로 판매해서 현금 자산을 늘리는 경우의 수, 늘려나간 현금 자산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갑작스럽게 날씨나 악재에 대한 경우의 수에서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는 경우의 수까지 여러가지 배추 재배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이미 판매한 현금 자산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자산의 회전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 자체가 막힐 일 없는 경우의 수까지 여러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확률적으로 더욱더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가 있고 떨어지더라도 내 곳간을 채워놓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누군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아는 내용인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확률 높은 투자 매매 싸움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시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 이런 부분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 다 되고 싶을 텐데 여기서 제일 당첨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복권을 구매도 안 하고 그냥 당첨되면 뭐에 쓰고 싶다, 당첨되면 뭐 해야지,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행동은 안 하지만 좋은 결과만 바라는 그 사람들이 가장 당첨되고 싶어 합니다. 즉 행동을 안 하면 절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플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매번 들고만 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파는 거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일부 비중 팔면 올라가면 나머지 비중으로 더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일부 수익 실현했으니까 그 현금 자산으로 다음 타점 잡거나 단기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거나 너무 좋은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도 더욱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들고 있으려고 리플 매수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들고만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리플 좋은 코인인 거 맞습니다. 모아나가기 좋은 코인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기 좋은 코인이에요. 코인의 성향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남들 좋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고, 소송 끝나면 올라간다라고 해서 들고 있고, 어디서 무조건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들고 있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면은 결국에 또 제자리로 또 저점 오고 그렇게 1년 흘러갑니다. 어떤 매매 방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매매 방식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